저희 괴담호텔 파이오니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호텔에서 준비한 스테이지를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셔야 합니다. 스테이지는 호텔의 여러 호실에 들어가시는 걸로 입장하실 수 있으며, 혹시라도 저희가 준비한 스테이지에서 죽게 되더라도 걱정 마세요. 고객분들 중 한 명이라도 탈출에 성공하거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모두가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하루라도 스테이지에 출입하지 않으면 심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호텔은 작은 이벤트들을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당신이 받은 축복은 지혜, 하루 3번 현자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많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수많은 보물을 얻어 이곳을 무사히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괴담호텔 탈출기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272화까지 보았습니다. 플랫폼 노베피아에는 한 계정당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인생픽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죠. 말 그대로 노베피아에서 본 작품들 중 자신의 인생작이라 생각하는 작품을 선택하는 기능인데, 제가 2021년 11월부터 노베피아를 이용하기 시작했으니 노베피아에서 소설을 본 지 어느덧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이 기능을 사용해보네요. 기본적인 스토리는 괴이한 호텔에 갇힌 사람들이 각자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스테이지를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는 게 주요 스토리인데, 영상 초반부 제가 말한 부분은 이 소설 전체 설정의 0.1% 정도 되는 극히 일부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설정들이 존재하며 소설이 진행되면서 차근차근 밝혀지죠. 기본적인 스토리는 코즈믹 호러 SCP로 괴담물의 미스테리 추리물이라 보시면 되는데, 주인공 일행이 여러 스테이지를 도전하며 정보를 얻고 진실을 찾아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 하죠. 초반에는 주인공 일행이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을 포함한 등장인물들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클리어해야 하는 스테이지의 난이도는 매우 불합리적이죠. 주인공은 축복으로 지혜를 얻었지만 지혜를 얻었다고 갑자기 주인공 지능이 엄청 올라가서 똑똑한 책략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 지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훨씬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능력이며, 스테이지에서 물질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정신 공격까지 들어오니 대충 보면 등장인물들이 좀 멍청해 보일 수도 있죠. 잘 보면 정신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등장인물들 지능이 떨어진 거지만요. 주인공 일행은 모두 밖에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텔에 소환된 거니 특별한 능력이 몇 개 생겼다고 함정을 다 간파하고 정답을 찾아내 이긴다면 그게 개연성이 없는 거죠. 이 소설의 핵심이며 제가 인생픽한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인 등장인물들입니다. 이게 참 저는 이 현실적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미있게 봤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이다물 기반의 웹소설을 보시던 분들은 취향이 안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흔히 있는 웹소설들은 주인공이 대단하고 뛰어나서 거의 모든 함정을 간파하고 심리 싸움에서 언제나 이기고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정답을 찾아내는 게 일반적인 스토리죠. 이런 사이다물에 익숙하신 분들은 초반부가 많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설 전체가 궁금하냐 그러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소설을 현실적이라 하는 이유는 주인공을 포함한 모든 등장인물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죠.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현실 속에 놓인 등장인물들, 이 캐릭터들이 처음부터 베테랑처럼 자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소설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실수도 하고 의도치 않게 트롤링도 합니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실수 때문에 어렵게 가기도 하죠.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서 그 다음 에피소드에선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 가면 이놈들이 초반에 그 어리버리한 놈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하죠.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호불호 갈리는 요소는 이거 하나뿐이 아닌 게,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주인공이라 안 하고 등장인물들이라고 말을 했죠. 이 소설은 사실상 군상극에 가까운 소설입니다. 이 부분은 비슷한 장르의 소설인 괴담 동아리와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괴담 동아리는 주인공과 친구들이 여러 괴담들에 맞서 싸우지만 결국 회귀할 수 있는 건 주인공 한 명뿐이죠. 정보를 얻은 뒤 과거로 돌아가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주인공밖에 없다 보니 스토리에서 핵심은 주인공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굳이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생존을 안 해도 다른 조연들이 살아남아서 탈출하거나 스테이지를 클리어해도 모두가 살아납니다. 웃긴 말이지만 주인공이 꼭 주인공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조금 비중이 높은 등장인물에 불과합니다. 물론 엑스트라가 되는 건 절대 아니고 다른 등장인물에 비하면 비중이 좀 높은 편이지만, 다른 조연들 시점에서 진행되는 파트도 많으며 그 에피소드에서 가장 크게 활약하는 건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조연들 과거사나 배경 설정도 굉장히 탄탄하고 깊이 있게 해놓았죠.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으며 어째서 현재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걸 스토리가 전개되면
이겨내며 자연스럽게 나오긴 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평범하게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다가 K대에 들어간 주인공이 가장 평범한 캐릭터죠. 이러한 부분이 주인공 위주로 전개되는 시원시원한 소설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죠. 이것들이 소설에서 가장 큰 호불호 요소였고, 이제는 소설 세계관과 스토리에 대해 좀 더 말해보면, 일단 세계관은 코즈믹 호러랑 SCP 세계관이 섞여있다 보시면 됩니다. 소설 태그에 공포가 있는데 의외로 무서운 요소는 별로 없고 좀 더 미스테리하고 크툴루 신화적인 적들에게서 나오는 스토리가 많죠.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도 볼만한 소설이며, 이런 괴담물이나 미스테리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작가님 상상력이 매우 뛰어나신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괴담 호텔에 관련된 설정도 개성있고 탄탄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소설 속 등장인물의 말을 인용하면 썩은 물도 지칠 만큼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소설 특성상 계속해서 새로운 스테이지에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적,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비밀들이 나와야 하는데, 각각의 스테이지들이 비슷한 점이 전혀 없으면서 깊이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에피소드마다 숨겨진 이야기가 넘쳐나고 반전들도 끊임없이 나오며 결코 뻔한 설정들이 없죠. 소설을 가볍게 별 생각 없이 보기보단 설정들을 즐기고 같이 추리하며 보시는 분들께 잘 맞는 소설입니다. 소설에서 머리 쓰고 추리하는 요소가 많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무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은 건 아닌데, 초반에는 주인공 일행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나 특수 능력이 너무 약해서 그렇지 뒤로 갈수록 새로운 능력들이 생겨서 추리물이지만 전투씬이 적은 소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괴담물이라 해서 어두운 소설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마냥 밝고 가벼운 소설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크 판타지나 피폐물 같이 어두운 소설도 절대 아닌 게, 개그 요소도 꽤 많고 쉬어가는 에피소드도 꾸준히 존재하며 주인공 일행 중 누군가가 죽더라도 한 명만 살아나오면 다 살아날 수 있다 보니 누군가 죽는다고 해서 소설 분위기가 어두워지지는 않죠. 적절히 완급 조절을 잘하십니다. 사실 이 한 명만 살아나가도 나머지가 살아나가는 설정도 굉장히 중요한 설정인 게, 이런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난이도 조절인데, 등장인물들 아무도 안 죽고 계속 소설이 전개되면 난이도가 너무 쉬워 보이고, 그렇다고 등장인물들을 막 죽이면 소설이 비폐물이 되죠. 괴담 동아리에서는 회귀라는 설정으로 그 부분을 막아냈는데, 이 소설은 스테이지란 시스템을 활용해서 잘 녹여내었습니다. 소설 설정이 해당 호텔에는 살아나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공간인데, 확실히 왜 살아나간 사람이 극소수인지 알 수 있게 스테이지 하나하나가 엄청난 난이도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주인공 위주로 전개되는 시원시원한 소설을 원하시면 맞지 않지만, 코즈믹 호러적 세계관을 좋아하고 탄탄한 세계관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추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볼만한 소설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딱히 없으며 연애 요소도 사실상 없습니다. 등장인물들 성비는 5대5 정도로 잘 맞는 소설이고, 주인공 일행에 여자 캐릭터들이 꽤 많지만 하렘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으며, 나중에 엔딩쯤 가서 연애 요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먹이는 괴담 호텔 탈출기 2차 리뷰 평점은 세계관 4점, 스토리 전개 4점, 필력 3.5점, 주인공의 지능 3.5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3.5점, 개그 요소 많음, 스토리 깊이 무거움, 등장인물의 입체성 매우 입체적입니다. 리뷰 총평은 미스테리 추리물, 군상극, 현실적인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소설을 좋아하시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군상극이라는 점, 등장인물들이 현실적이라는 점은 분명한 호불호 요소지만 이것만 취향에 맞으면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